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지난주 CES 2020이 끝나고 갤럭시 S20에 대한 루머와 사진들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때다 싶은지 관련 영상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는데, 유명한 트위터는 120Hz 되니 많이 계속 번복하고 있고, 솔직히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모두들 좀 조급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오늘 루머를 재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1억 800만 화소 임시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1억이라는 어감에서 오는 느낌이 상당하죠. 그냥 들으면 와 씨 이거 엄청나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임시 센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랄까요? 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략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이미지 센서에 대한, 특히 삼성의 1억 800만 화소 센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화질이라는 게 이미지 센서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렌즈나 이미지 처리 기술, 처리 속도, 그래서 결국은 프로세서와도 관련이 있고 또 배터리와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축약해서 되도록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삼성에서 얘기하는 1억 8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의 주요 특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일단 고화소, 그리고 6K 촬영이 된다. 그리고 스마트 ISO, 테트라셀 기술, 마지막으로 위상차 AF 지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냥 들으면은 좋다는 얘기인가 보지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우선 화소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화소수보다는 이미지 센서 자체가 크면 좋죠. 그리고 화소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픽셀 하나하나의 크기가 크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미지 센서 크기 대비 화소수를 적절히 조정을 해줘야 되죠. 이 이미지 센서가 크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크다.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한다는 면에서 센서가 크면 무조건 좋은 거고, 하지만 센서가 크면 또 뒤따르는 문제, 제약이라고 봐야겠죠. 공간 문제, 카메라가 커지고, 배터리 문제, 전기도 많이 먹고, 렌즈도 커야 되죠. 그래서 작은 센서를 만드는 건데, 이 작으면 뭐가 안 좋은가? 어두운 환경에서 취약해집니다. 이 빛이 적게 들어오면 빛을 받아들이는 픽셀, 이제 얘들이 일종의 정기적인 잡음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걸 우리는 쉽게 노이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미지 센서가 작아지면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많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 자체를 늘려서 말 그대로 빛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장노출을 주면 되는데, 물론 장노출에 따른 노이즈가 또 발생하죠. 이 2번째는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받는 면적 자체를 아예 크게 넓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HMX를 보면은 삼성은 테트라셀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밝은 환경에서는 2700만이나 아니면은 1억 800만 화소를 촬영을 하고, 저조도에서는 2700만 화소로 돌아와서 픽셀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면적을 넓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4개의 픽셀을 하나로 그룹핑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야간 촬영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걸 이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야간이니까 2700만 화소로 찍어, 이렇게. 그래서 야간 모드로 하면은 1억 800만 화소 촬영 옵션이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위상차 오토포커스인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이 AF 방식은 컨트라스트 방식이었어요. 물론 요즘은 컨트라스트하고 위상차를 이제 섞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컨트라스트 방식은 주로 명암 대비를 통해서 오토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구별하는 건데, 이 방식의 장점은 센서 자체에서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센서를 장착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당연히 명암 대비가 어려운 환경,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는 포커싱이 엄청 느리죠. 역광 같은 환경에서도 좀 버벅이고, 움직이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AF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죠. 하지만 일단 초점이 맞으면 또 잘 맞는 편입니다. 반면에 위상차 AF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체의 위치 관계를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해서 포커싱을 하는 건데, 이 방식의 장점은 컨트라스트 방식보다 포커싱이 빠르다는 점, 그리고 빛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포커싱이 비교적 잘 되고, 근데 단점은 이제 위상차를 검출하는 센서를 추가로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센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혹시라도 이제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초점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이미지 센서 자체에다가 위상차 검출 센서를 같이 박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이 위상차 센서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삼성은 AF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조도 환경에 대응하는 위상차 AF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말하는 HMX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소셀 플러스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픽셀과 픽셀 사이에 하드웨어적인 칸막이를 꽉 채워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픽셀 간의 정기적인 뭐 간섭 현상이나 이런 걸 최소화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뭐 결과물에서는 좀 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컨트라스트나 샤프니스를 향상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좋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화소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센서 크기 대비 적절한 화소수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지난 몇 년간 1200만 화소 센서로 버텨왔던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1억 800만 화소가 채용된 샤오미 CC9 프로를 통해서 우리도 확인을 했지만 이 이미지 처리 기술, 뭐 예를 들어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한다든지 장노출 시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따로 검출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화소수로 촬영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크롭하는 형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면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어떤 디테일이나 손떨방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에 따른 후처리 속도라든지, 물론 렌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샤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화질은 이미지 센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데 카메라 결과물이 삼성이 또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0은 되도록 최적화를 좀 잘 해서 뭐 이미지 센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게 잘 나왔으니까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겁니다. 물론 고화소를 강조하거나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 같은 걸 강조하는 것은 뭐 사실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4K 동영상에서의 최적화, 특히 60프레임에서 AF도 빠르고 손떨방도 좋고 색감도 괜찮고 그리고 동영상에서의 HDR 효과를 좀 더 향상시키는 거. 기존에는 대부분 이게 30프레임 기준으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60프레임에서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거의 확정된 갤럭시 S20인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펀치홀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정품 액세서리로 후면에 거울 달고 셔터 버튼 아래쪽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같이 출시해가지고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게 하면 그런 모델도 하나 내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좀 풀 스크린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